자, 우리 3의 2 설명하는 글쓰기 먼저 볼게요. 재밌겠다. 네. 자, 교재는 몇 페이지? 우리 체크에서 1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40쪽? 아이고, 140쪽. 얼른. 자, 140쪽. 거기야. 아니야. 거기. 자, 140쪽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번에는 글을 한번 써보자. 자, 우리 일단 설명하는 글이 뭔지는 많이 봤어요. 자, 설명하는 글은 뭐다?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르고, 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그 어떤 글보다 가장 객관적인 글이에요. 자기의 의견, 주관성은 띄지 않습니다. 의견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한다. 또 독자가 쉽게 이해하니까 독자의 수준에 맞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독자가 보면 무슨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자,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얘는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글에 짜임을 잘 이해해서 그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설명하는 글의 짜임도 같이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일단 설명 방법은 좀 알아줘야 되겠죠? 자, 우리 설명 방법은 대상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 설명 방법의 특징을 알아야 적절한 것들을 골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이나 뜻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익숙하고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예시라고 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교, 대조라고 부릅니다. 자, 비교와 대조 보통 그냥 묶어서 나오는데 비교는 둘 이상의 공통점이고 대조는 둘 이상의 차이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네 번째. 자,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분류,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분류, 구분. 자, 분류,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는 묶어주는 거고 구분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를 했다 하면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사람 얘네들을 묶어서 포유류 하고 묶었어. 이렇게 되면 분류가 된 거고 구분은 각각의 모든 동물들을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걸 인과라고 하고요. 원인, 결과. 자, 원인과 결과가 나올 때는 뭐뭐 때문에 아니면 따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보통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끌어다 쓰면 인용이라고 하죠. 끌어다 쓴다. 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혹은 글을 끌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의 단계나 절차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해요. 절차. 그래서 내가 대상의 어떤 특성을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해서 글을 고쳐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글을 다 쓰면 물론 다 쓰기 전에도 중간중간 고쳐쓸 수가 있는데 일단 초고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쳐쓰게 되는데 이때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라고 하면 자, 불필요한 내용을 지워버리는 삭제. 자,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걔를 더 집어넣어 봅시다. 추가. 자, 이 부분에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에 다른 말로 바꿔줄 거예요. 대치. 마지막으로 자, 글의 순서를 바로 잡거나 다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재구성. 자, 그래서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는 4가지. 삭제, 추가, 대치, 재구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고쳐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을 쓰자고 했으니까 쓰기 과정을 함께 가봅시다.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계획을 먼저 세워줘야 되겠죠?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계획하기. 자, 이때는 설명할 대상, 다시 말하면 주제가 뭔지를 정할 겁니다. 자, 글을 쓰는 목적. 자, 목적이라고 하면 갈래를 정할 거예요. 그래, 갈래. 자, 그리고 예상 독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내가 글을 왜 쓰는지 목적을 정하면 글의 갈래가 정해지죠. 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거야. 설명하는 글. 나는 내 의견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거야. 주장하는 글. 난 정서를 나타내고 싶은데 자, 이러면 시나 소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갈래가 정해지고 자, 예상 독자가 정해졌다면 만약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을 쓰겠다. 목적이 정해졌어. 그러면 주제를 뭘로 정할까? 주제는 일단은 나도 관심 있고 예상 독자도 관심 있고 예상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주제로 정해줘야 독자들이 읽어줄 거야. 내가 쓰기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일단 예상 독자를 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해서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목적, 예상 독자 정하고 그리고 독자를 분석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 설명 대상을 정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다. 자, 그럼 나 뭐에 대해서 설명할지 정했어.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야겠죠? 이 단계가 두 번째, 내용 마련하기예요. 자,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뭐 한다? 다양한 참고 자료를 참고해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책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문 잡지 혹은 텔레비전 뉴스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모아 볼 거야. 그리고 자, 내용을 마련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합니다. 자, 주제에 맞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에도 잘 맞는 내용인지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막 마련하고 이걸 바탕으로 정리해요. 정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게? 주제와 예상 독자에 맞지 않으면 빼거나 아니면 적절한 걸 다시 수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르고 선정해내는 단계가 내용 마련하기. 자, 그래서 내용을 막 마련하고 그에 맞게 정리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수집하는 단계까지 거치는 게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양의 자료를 마련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순서대로 조직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게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죠. 내용 조직하기의 핵심은 개요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자, 개요를 작성할 때는 글의 짜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할 건데 개요만 쓰지 않고 개요를 쓸 때는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을 씁니다. 그럼 중심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특성을 드러낼 건지가 보이거든? 그럼 그 특성과 맞는
설명 방법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뭐 넣는다? 옆에 어떤 설명 방법 쓸 거다. 중간 1에 못 쓴다. 여기에 어떤 설명 방법 쓸 거다. 이것까지 정리가 되는 게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은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중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 자, 근데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은 앞에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조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개요표를 가지고서 개요에 나타난 대로 그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쉽고 그리고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글을 써줘야 돼요. 쉽고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글을 써줍니다. 자, 그 설명 방법을 제대로 써서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써줘요. 자, 다 썼습니다. 자, 다 썼으면 이제 5번째 고쳐쓰기 단계로 갈 거예요.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간댔어. 글 전체, 문단,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 수준으로 가면서 고쳐쓰기 할 건데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글 전체 수준. 자, 글 전체는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자, 주제는 글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글 전체 흐름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서 뺐어. 그러면 글 전체에서 안 맞아서 뺀 거야. 자, 글의 짜임새. 자, 처음, 중간, 끝에 짜임새를 봤습니다. 이거 글 전체를 봐야지 알 수 있죠? 자, 또 글 전체 내용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 주제를 써. 그럼 내가 전달하려는 주제는 이것에 대한 정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넣어야 되는 내용 보조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나 이 부분에 이 사진을 넣어야겠다. 이 부분에 이 그림이나 도표를 넣어야겠다. 왜? 주제 전달하려고요. 그래서 자, 내용이나 보조자료를 추가한다. 전체예요. 또 독자의 흥미를 끄는 제목. 자, 제목도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단 수준입니다. 자, 판 문단 안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고 이 중심 내용을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심 내용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지를 봐야겠지. 그래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볼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할 거고요. 또 문장 간,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끼리 연결이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지 볼 겁니다. 자, 앞뒤 문장이 잘 이어지는지. 자, 앞뒤 문장의 이어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글 전체고요. 문단 안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나 단어 수준 좀 더 세밀하게 가죠. 자,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문장 성분이나 이게 빠진 게 있는지 볼 거고 혹은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볼 거예요. 어울림.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이 있으면 고쳐줄 겁니다. 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나눠줘야 돼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왜냐하면 우리 문장은 명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 그러니까 맞춤법 볼 겁니다. 맞춤법. 자, 띄어쓰기도 제대로 됐는지 볼 거고, 자,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인지도 볼 거예요. 수준에 안 맞으면 독자가 이해를 못할 테니까. 자, 이런 건 단어,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 고쳐쓰기다. 자, 그래서 다 쓰고 고쳐쓰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위주로 씁니다. 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겠고요. 자,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고요. 또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자, 얘는 쓰기 윤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이자 또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출처도 같이 조사해서 옆에 같이 정리해 놓고 글을 쓴 후에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제목 보시면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자, 제목을 의문문으로 사용해서 흥미를 끌어주고요. 자, 처음 부분. 자,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처음 부분에 질문을 제시해서 흥미를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 사실 인과인데 처음 부분이고 설명 대상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단 지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다루진 않는데 간혹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자, 뭐예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 뭐한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게 처음 부분의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 부분. 머리카락을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까닭을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해줬고 설명 대상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 대상은 머리카락이다. 자, 처음은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대상인 머리카락. 자, 이제 중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게 설명 방법이 막 섞여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간단히 보면 자, 머리카락이란 하고 머리카락의 뜻이 나옵니다. 이건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표시할게요. 정의. 자, 머리카락의 뜻을 밝혀주고 있죠. 자,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자, 기준이 나왔어요.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자, 머리카락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주고 있습니다. 분류, 구분.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다. 분류, 구분.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직모가 뭔지 말해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정의.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냥 봐주는 거야.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양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원인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이다. 결과 인과.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자, 파상모 뭔지 알려주죠? 정의. 나 왜 이상한 거 쓰니? 정의.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라는 것이다. 인과.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막 디테일하게 문제 잘 안 나와. 자, 충모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역시 충모가 뭔지 정의.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원인 털이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인과. 이처럼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머리카락의 모양은 뭐 때문에? 모낭의 자, 맞다.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머리카락의 뜻, 정의, 종류, 분류 구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래 정리로 가보시면 자, 뜻, 머리카락이란 하고 나온 부분 정의.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기준 나왔고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눠주니까 분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이 나와 있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머리카락은 크게 여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같이 넣어줬어요. 자, 머리카락의 구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분석.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자, 모수질의 뜻.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자, 모피질은 중간층이다. 정의.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자, 모표피는 바깥층이야. 정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층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의 구조,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 분석.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는 자, 머리카락의 기능.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수은이나 비수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한다.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리고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기능, 노폐물을 배출한다. 뇌를 보호한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가로에는 노폐물. 자, 내려가시면 자, 이제 끝입니다.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구조와 종류와 구조, 기능에 관해 알아보았다. 자, 지금 뭐 했어요? 요약, 정리.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의 맨 끝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서 글쓴이 의견이나 견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전망이나 이런 건 맨 끝에 넣어줄 수 있고
아래는 참고자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참고자료 뭐라고 그랬니? 쓰기 윤리를 지키는 태도면서 그리고 이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니까 쓰고 나서 맨 밑에 참고자료를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했어요. 자, 그럼 머리카락의 뜻. 자, 뜻이니까 정의. 사람의 머리에 나는 털에 낫게. 자, 머리카락의 종류. 자, 뜻이고 종류. 종류니까 분류, 구분이죠. 자, 직무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정의야. 얘네들은 정의.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 자, 그리고 화상모.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 자, 충모.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의 구조. 자, 구조니까 분석. 자,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중심, 모수질. 자, 중간은 모피질. 자, 제일 바깥은 모표피.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건 여기가 상했다는 거다. 자, 머리카락의 기능, 노폐물을 배출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 민우가 글을 쓴 과정을 참고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자, 글쓰기 계획을 세워볼 건데 무엇에 관해 글을 쓸까? 자, 설명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관한 자, 설명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글. 자, 글의 목적. 자, 머리카락에 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예상 독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써야겠다. 자,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우리 설명 대상, 목적, 예상 독자 정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내용 마련하기. 자, 이때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주제와 예상 독자 수준에 맞는 내용을 수집하고 그리고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단계입니다. 자,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머리카락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봐야지. 자, 이때는 뭐 해라? 다양한 매체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자, 믿을 수 있는 자료. 우리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출처. 자, 출처가 믿을만 해야 되고요. 가장 최신의 자료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돼요. 자, 출처가 믿을만하고 요즘의 자료여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카락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자, 머리카락이란 국어대사전에서 뜻, 개념, 정의, 백과사전에서 머리카락의 종류, 분류, 구분, 자, 머리카락의 구조, 분석, 머리카락의 기능하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자, 수집이 끝났고 내용 정리까지 마쳤다면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갑니다. 내용 조직하기의 포인트는 뭘 쓴다? 개요라는 걸 작성할 거고 자,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정하는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처음 부분에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자, 독자의 흥미도 끌고 설명 대상 소개할 겁니다. 중간 가면 본격적인 설명이 나올 건데 머리카락의 종류, 머리카락의 뜻 써놓고 보니까 머리카락 뜻 먼저 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자, 우리 개요 작성할 때도 잘못된 부분 좀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 중간중간 계속 고쳐쓰기 합니다. 고쳐쓰기는 다 쓰고 나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작 계획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보이네. 머리카락의 뜻, 정의를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먼저 써주고 머리카락의 종류, 머리카락의 구조, 그리고 머리카락의 기능 순서대로 가야겠다. 자, 순서를 바로 잡아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보다 머리카락 뜻을 먼저 설명해야지. 자, 이렇게 개요 작성 시 제시할 내용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어색한 부분들을 고쳐봤어요. 개요에서. 그럼 이 개요를 보고 여기에서 내가 계획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가 네 번째 단계죠. 자, 우리 표현하기는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 친구가 먼저 썼다가 고쳐 쓰는 걸 한번 같이 볼 건데 고쳐 쓰기는 뭐다?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고쳐쓰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봤더니 첫 번째 제목이 머리카락이라고 썼는데 이거 머리카락이라고 써서는 독자의 흥미를 전혀 끌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빨강으로 해볼게요.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자, 제목을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서 바꿔줬어요. 자, 제목을 바꿔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다른 색. 처음.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 문단을 나눕니다. 이거 문단 나누기. 자, 모분거기에 자, 글에 짜임새요. 왜 짜임새를 봤냐? 바로 여기 머리카락이란 여기부터 뭐예요? 중간이 시작돼요. 자, 처음하고 중간은 문단을 나눠줘야겠죠? 자, 글에 짜임새를 바탕으로 고쳐 써줬습니다. 바로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고 있다. 자, 문단 나누고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이다.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자, 어때요? 맞춤법을 틀렸습니다. 바로 맞춤법을 고쳐쓰기 하고 있고 맞춤법. 자, 맞춤법을 고쳐쓰면 뭐예요? 문장이나 단어 수준. 자, 문장, 단어 수준입니다. 자,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있어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문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충무는 고불고불, 여기 말려있는 모양의, 이 색으로 하면 안 돼. 자, 충무는 머리카락이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털이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이 부분, 자, 모를 거야. 자, 머리카락의 모양과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자료 추가. 바로 뒤에도 자,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몹피질, 묘표피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부분. 자, 글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를 추가했으니까 여기도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쓴 거고, 모수질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장 긴 거.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자,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자, 이렇게 문장의 길이를 나눠줍니다. 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왜? 문장은 명료하게 써야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나눠줄 거야. 자, 이거 무슨 수준? 문장, 단어 수준이죠. 네. 자,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2층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소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사용하여 머릿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지금 뭐가 나왔는데? 자,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샴푸를 써서 머릿결을 관리하래. 자, 이 부분은 문단 안에서 맞지가 않죠. 문단 안에서 맞지가 않아. 얘도 주황색으로 할 거야. 자, 문단 안에서, 자,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문단 수준. 자,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서 지울 거예요. 문단 수준.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수은이나 비수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한다. 자, 띄어쓰기가 잘못되고 있죠? 자, 맞춤법입니다. 자, 얘도 역시 문장과 단어 수준. 보통 우리 다른 출판사에서는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건 단어 수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문장 수준으로 구분해서 배우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딱히 나누지 않고 묶어서 문장, 단어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시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도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생뚱맞네요. 주제랑 맞지가 않아서 지워버릴 거예요. 자, 주제에서 벗어나서 지웠습니다. 글 전체 수준. 또한 우리 머리카락은 보호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자, 바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문장의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봤어요.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 준다. 자, 우리 완화라고 써도 문제는 없지만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주려로 고쳐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어나 문장
단어 수준.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고쳐준 거고요.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머리카락의 기능 첫 번째, 뇌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 지금 머리카락이 뇌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호하는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동등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열에 접속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봐줘야 되는데, 자,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자, 앞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나열의 접속어를 넣어줍니다. 자,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봤어요. 문단 수준. 자,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봤습니다. 문단 수준. 자,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 이제 끝부분. 자, 이제 끝부분에 요약 정리하는 문장을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와 구조, 기능에 관해 알아보았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여기가 끝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문단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약하는 문장을 넣어줍니다. 자,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한다?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자, 끝부분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는 멘트를 넣어줬고요. 참고자료가 들어가고 있죠. 참고자료. 역시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전부 이 중에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글을 고쳤을 때 고려해야 할 점과 그에 관련한 민호의 생각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자, 별표해 볼게요. 자, 먼저 글 전체 수준입니다. 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자, 우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자, 요즘 문제가 되는 뭐가 나왔냐면 미세먼지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는 머리카락에 관한 내용이니까 미세먼지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자, 글의 짜임새. 자, 중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면서 문단 나누기가 들어가줬죠. 자,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할 내용 보조 자료를 넣어주는데 자,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글 전체 수준이었고요. 자,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 자, 제목도 역시 글 전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주제, 글의 짜임새. 자, 추가할 내용이나 보조 자료, 그리고 제목을 보는 게 글 전체 수준이다. 자, 오른쪽 가시면 자, 그러면 문단 수준에서는 자,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자, 여기서는 평소 자신에게 맞는 샴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머리카락의 구조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머릿결과는 관계가 없었고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자, 그런데 대신에 그리고 자, 앞뒤 문장의 이어짐을 보는 것도 문단 수준입니다. 자,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 자,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빠져있는 문장 성분을 추가로 넣어줬고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긴 건 나눠줬습니다.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를 고쳐줬고요. 띄어쓰기도 고쳤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로도 고쳐줬어요. 여기가 뭐다?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이어지는 수영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문제 끝까지 풀게요. 우리 소단원 조합 문제 154쪽까지 풉니다.